사돈, 솔직히 갈비찜 몇 번 안 해보셨죠? 간은 세고 고기는 질기고. 그때였습니다. 남씨는 식탁에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고 사돈을 바라봤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돈, 참 대단하시네요. 네? 왜 갑자기? 지금 내 앞에서도 이렇게 무례하신데 우리 지연이가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뻔히 보이네요. 순간 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 지연이와 사위도 놀란 듯 젓가락질을 멈췄죠. 식탁 위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밥 한 끼 제대로 못하는 애를 데려다가 이만큼이나 가르쳐서 사람 만들었는데. 뭐라고요? 종처럼 부려먹으셨으면서 잘해주셨다고요? 남씨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럼요. 맨 처음에 지연이가 시집 왔을 때 얼마나 미숙했는데요. 원래 살림 배울 때 고생하는 법이에요. 사돈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은혜라도 베풀어 준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았다고요? 대체 누가 참은 건데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3세 남경숙 씨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온 특별한 날, 그녀는 딸의 생일을 맞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닌 오랫동안 쌓아온 인내가 무너지는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씨는 딸의 생일을 위해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장을 보면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고르던 기억이 떠올랐죠. 미역국에 넣을 조갯살도 가장 싱싱한 걸로 골랐고 갈비찜에 쓸 고기도 기왕이면 좋은 걸로 샀습니다. 우리 지연이 입맛은 아직도 그대로네. 남씨는 방금 썰어놓은 당근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이가 어렸을 때는 당근을 얼마나 싫어했었는지 잡채에서 하나하나 골라내던 모습이 떠올랐죠. 어린 시절에는 지연아, 당근 안 먹으면 토끼처럼 예쁜 눈을 가질 수 없어. 라고 달래가며 먹였던 기억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법 맛있게 먹는다며 오히려 더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른 지연이가 어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그날의 대화가 후에 이어질 복잡한 관계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 그게 시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평소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딸의 표정이 왠지 무거워 보여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월세도 너무 비싸고 가게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는 원래 마음이 여린 아이였죠. 어릴 때도 길가에 떠도는 고양이만 봐도 눈물을 글썽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건물 2층으로 가게를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월세를 조금만 받으면 안 될까요? 남씨는 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딸이 시집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딸의 시어머니가 장사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을 어찌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야지. 어려운 시기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때 지연이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모릅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인데도 엄마의 목에 매달려 좋아했죠. 엄마, 정말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요. 요즘 맨날 한숨만 쉬시더니.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좋았죠. 사돈은 고마워하며 열심히 장사를 했고, 딸 지연이도 어머니가 솜씨가 좋아서 가끔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신다며 좋아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을 겁니다. 남씨도 건물에 들를 때면 사돈이 직접 삶은 오리고기를 싸주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돈의 태도가 조금씩 당연하다는 듯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사돈, 이번 달은 장사가 안 돼서 나중에 드릴게요. 하며 월세를 조금 늦게 내더니 나중에는 아예 밀리는 게 당연해졌죠. 사돈은 고마워하는 기색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 들를 때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죠. 오히려 또 월세 받으러 오셨어요. 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돈이 장사가 잘 되면 우리 지연이도 편하게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쫓겨나기도 했지만 사돈의 가게는 그대로 있었죠.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지연이를 통해 또 말을 전해왔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엄마, 어머님이 혹시 월세를 더 깎아주실 수 있냐고. 이미 주변 상가의 월세와 비교하면 80%나 싸게 받고 있는데도 더 깎아달라는 말에 남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자신이 너무 펑펑 퍼주기만 했다는 걸요. 사돈은 이미 그것조차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에서 구수한 향이 올라오고 갈비찜도 거의 다 되어갈 무렵이었죠. 엄마, 우리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사돈의 목소리가 따라 들려왔죠. 아이고, 문 앞에서부터 냄새가 좋네. 남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하루는 참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들리는 구두 소리를 들으며 남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의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생일상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줄은요. 남씨는 현관으로 나가 딸과 사돈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이가 반가운 얼굴로 안겨오는데 그 뒤로 사돈이 집 안을 이리저리 살피는 게 보였죠. 어머, 사돈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로 지연이 생일을 집에서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요즘은 다들 외식하지 않나? 첫 마디부터 시작이구나. 남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돈의 말투에는 늘 이런 식의 살살 긁기가 있었죠. 겉으로 보면 그저 한마디 거둔 것 같지만 듣는 사람 속은 쓰리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사돈의 이런 말투는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죠. 특히 오늘같이 딸의 생일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엄마가 직접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예요. 지연이가 얼른 말을 보태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씨는 마음이 아팠죠. 딸이 이렇게 양쪽 사이에서 중재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이미 거실로 들어서며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죠. 남씨는 속으로 오늘 참 하루가 길겠구나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연아, 커피 한 잔 타다 줄래? 난 설탕 반 스푼만 넣고 연하게 타는 게 좋아. 아, 그리고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지난번에는 혀를 댈 뻔했잖니.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에 남씨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딸이 괜찮다며 손짓을 하자 애써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면서도 시어머니의 눈치도 봐야 했기에 얼른 부엌으로 향했죠.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남씨였습니다. 한편 사돈은 소파에 앉아서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커튼이 촌스럽다느니, 화분 위치가 풍수에 맞지 않다느니, 말끝마다 자신의 집과 비교하며 은근히 깎아내렸죠. 아마도 자격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딸이 커피를 타서 내오자 사돈은 한 모금 마시더니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우, 지연아. 우리 집에서 타주는 커피 맛이랑 다르네. 원두가 싸구려인가? 너도 알겠지만 난 원래 깊고 진한 맛을 좋아하는데 이건 좀 연하네. 사돈, 우리 집에서 쓰는 원두가 있는데 구하기 힘든 거라서 드셔보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그 말투에 남씨의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죠.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잠시 후 남씨가 정성껏 차린 생일상이 거실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갈비찜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잡채는 당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했죠. 전과 미역국, 밑반찬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보더니 사돈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칭찬과 트집을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어머, 이렇게 다 직접 하셨어요. 이거 잡채도 직접 하셨구나? 저는 보통 표고버섯을 더 넣는데 색감도 좀 더 화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은 좀 더 가늘게 썰고 오이는 채 썰 때 씨를 빼고. 이쁘면 좋으니까요.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다잖아요. 미역국도 저는 국을 조금 더 짜게 먹는 편인데 사돈은 싱겁게 드시나 봐요. 건강엔 그게 좋긴 한데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지연이가 잡채 맛을 보려고 수저를 들자 사돈이 또다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지연아, 남편 숟가락 먼저 올려줘야지.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편한테 사랑받지. 안 그러니? 사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지연이 정말 귀하게 키우셨나 봐요.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 때는 시집 오기 전에 이런 거 다 배웠는데. 대체 어느 시대에서 살다 오신 거예요? 지금은 2025년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어서 드시죠. 쓸데없는 소리라니요. 은근히 비꼬는 말투에 남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귀하게 키웠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었죠. 너무 귀하게 키워서 눈치가 없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사돈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자신의 방식이 더 낫다는 걸 강조하느라 정작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죠. 남 씨는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를 향한 걱정에서 비롯된 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죠. 단순한 걱정이 아닌 은근한 공격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 케이크 드셔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가게 건데. 지연이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보려 케이크를 권했지만 사돈은 그마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런 비싼 케이크만 좋아하지. 우리 때는 그냥 수제 케이크로도 충분했는데. 사치스러워졌어, 다들. 그게 다 남편 등골 빼먹는 건지 모른다니까? 남 씨는 그 순간 더는 참기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터질 것 같았죠. 생일상에서조차 딸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 사돈을 보며 그동안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 순간 사돈이 갈비찜을 집어들며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거 고기 양념은 좀 더 진했으면 했을 텐데. 우리 집은 항상 간을 세게 해서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한답니다. 사돈, 솔직히 이거 몇 번 안 해보셨죠? 그때였습니다. 남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돈을 바라봤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돈, 참 대단하시네요. 네? 왜 갑자기? 지금 내 앞에서도 이렇게 무례하신데 우리 지연이가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뻔히 보이네요. 순간 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이와 사위도 놀란 듯 숟가락질을 멈췄죠. 식탁 위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밥 한 끼 제대로 못하는 애를 데려다가 이만큼이나 가르쳐서 사람 만들었는데. 뭐라고요? 잘해주셨다고요? 남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럼요. 맨 처음에 지연이가 시집 왔을 때 얼마나 미숙했는데요. 저라서 참은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큰일 났어요. 사돈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은혜라도 베풀어 준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았다고요? 대체 누가 참은 건데요?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사돈한테 한마디도 안 한 제가 참은 거죠? 사돈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여기서 월세 얘기가 왜 나옵니까? 가족한테 장사 자리 내어주고 월세 받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 자랑스럽냐고요? 네, 맞아요. 사돈께서는 건물주라고 우스대시면서 정작 어려운 사돈한테는 월세 꼬박꼬박 받으시잖아요. 다들 뒤에서 수군거려요. 사돈 보고 인심이 박하다고. 순간 남 씨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죠.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배려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남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야 할 때였죠. 첫째, 주변 시세의 20%도 안 되는 월세로 몇 년간 장사하게 해드렸죠. 주변 상가들은 다 시세대로 받았지만 사돈이니까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둘째, 밀린 월세도 매번 봐드렸고요.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실 때마다 한 달, 두 달씩 미뤄드렸죠. 셋째, 건물 보수공사도 제가 다 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자기 돈으로 수리하는데 사돈은 매번 제가 해드렸죠. 사돈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남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지연이가 매번 시댁 일 도와준 것도 모자라서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해 손님 접대해. 우리 딸을 그냥 종처럼 부려먹으셨죠. 제가 그동안 딸이 말려서 참은 거지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남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월세 밀렸다고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현실이 하나둘 드러나는 게 부끄러웠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는 월세마저 더 깎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염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우리 딸이 눈치 보면서 참고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남 씨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서 다시 쓰시죠? 시세대로요. 아니면 한 달 안에 나가시든지.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요? 제가 지금까지 배려해드린 걸 바로잡는 게 협박이라고 하시니 참 서글프네요. 사돈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건물주와 세입자로만 만나야겠어요. 사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적반하장이 무색하게 이제는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 있었죠.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조심스레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사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걸까요? 미안하다, 지연아. 남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태 눈치채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너 혼자 고생하지 마.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을까요? 식탁 위의 생일상은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남 씨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사돈은 그대로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지를 쓸 수도 큰 소리도 칠 수 없었죠. 결국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지연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괜히 가족끼리 불화의 씨앗이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사실 저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야, 너가 착해서 그런 거지. 이제 다 괜찮아. 남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될 뿐이었죠. 남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딸이 혼자 고생하게 하지 않겠다고. 며칠 후 남 씨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 때였죠. 사돈,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월세 정상적으로 받을 거예요. 내일부터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다시 쓰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사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아니, 사돈. 정말 1억이에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값을 치르셔야죠. 남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기에 흔들림이 없었죠. 아니, 이렇게 통보하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장사도 잘 안 돼서 힘든데. 장사가 안 되시면 그만두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충분히 도와드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제까지 봐드려야 합니까? 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남 씨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가요. 우리 지연이를 힘들게 한 사람을 식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이후 지연이한테 애기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매일같이 눈치 보고 시댁 일에 쫓기고 전화기 너머로 사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우리 이제 서로 불편하게 지내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요. 정상 월세로 계약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문제는 순수하게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로만 가요. 남 씨는 단호하게 말을 잇습니다. 여하튼 내일 오전에 부동산에서 연락할 거예요. 시간 맞춰서 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죠. 엄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어머니가 오늘 하루 종일 울었대요. 남 씨는 차를 마시다 말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그동안 제가 힘들어했던 거.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지연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뒤늦은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엄마, 혹시 계약은 진행하실 거죠? 이미 결정한 일이야. 이제 와서 마음 약해질 거 없어. 남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였으니까요.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많이 반성하시는 것 같아서. 반성보다는 각성이 필요한 거야. 이제라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너도 너무 무르게 행동하지 말거라. 똑 부러지게 행동해야 무시 안 당하지. 그때 지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사돈이었죠. 어머니가 내일 엄마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남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좋아. 만나자고 해. 하지만 월세 건은 변함없어. 다음 날 카페에서 사돈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지연이한테도, 사돈한테도. 이제야 그걸 아시네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남씨는 사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상 월세. 당연히 내야죠.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받기만 했네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 지연이. 이제는 그만 고생시키세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사돈 걱정을 하는 애입니다. 우리 딸 아니었으면 애초에 사돈께 이런 배려하지도 않았어요. 사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남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네. 앞으로 지연이한테 잘할게요. 진짜로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남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야 제대로 된 시작인가.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돈은 약속대로 정상 월세를 내기 시작했고 지연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연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머니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네, 이제는 제 의견도 존중해주시고, 쉬는 것도 배려해주시고, 남씨는 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관계의 단단한 매듭을 풀기 위해 강한 결단이 필요한 법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이제 남씨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중은 때로는 단호한 결단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